이름도 몰라. 넌 언제나 카페라떼, 하루 종일 너만 기다리며 커피 만드는 사나이.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떨리는 내 마음 들킬까봐 조금씩 너에게 다가갈게.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멜로디. 하얀색 하트를 그려. 오늘은 꼭 말해야지. 떨리는 손 너의 얼굴을 보며. 아니 뭐야, 아니 오늘도 저희 바리스타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가네요. 과연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저기 좋아하시는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니 표정이 안 좋다. 커피 좋아하시나요? 셋, 넷.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떨리는 내 마음 들킬까봐 조금씩 너에게 다가갈게.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미안해, 널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너무나 초라해 부끄러워. 떨리는 목소리로 난 너에게 얘기해. 난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떨리는 내 마음 들킬까봐 조금씩 너에게 다가갈게. 어떻게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에코밴드 요술당락이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카페라떼라는 곡입니다. 네, 오늘도 사랑에 실패했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문화 콘서트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멋진 강연과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문화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17년 1월 1일) 매일신보에 전에 없던 인기 소설의 연재가 시작됐다. 이광수라는 젊은 작가가 쓰는 소설 무정. 1917년 당시 어떤 독자는 무정이 실린 매일신보를 보기 위해서 매일 십리길을 왕복하기도 했다. 바로 소설을 읽기 위해서다. 그렇게 시작된 소설 무정이 당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독자들을 만나게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무정은 삼각관계의 연애소설이다. 하지만 그 인물의 면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과도기에 서 있었고 저마다 삶에 대한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한다. 이 모습을 통해 이광수는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다. 근대적인 장편 소설로서 무정은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따라가 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영민의 문화 콘서트 권영민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 콘서트는 남성 보컬 요술당나귀가 아주 멋지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의 100년의 세월이 지난 옛날 얘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1917년에
소설가 이광수가 발표한 무정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무정이라는 소설은 아마 여러분들 다 학창시절에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만큼 화제를 낳고 논란거리가 됐던 작품은 없습니다. 한국 문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지가 무정이 발표된 뒤로 거의 100년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문학에 대한 글을 쓰고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작품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광수의 무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무정은 우리 문학사에서 근대 소설의 출발점에 서 있는 작품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국 문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그려나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당연히 맨 앞에 있던 이광수의 무정이 어떤 출발점을 보여왔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17년 당시 신문 매일신보에 6개월 동안 연재됐던 이 소설은 문학 청년에 불과했던 이광수를 약 한국 문학 최고의 작가로 그렇게 성과를 얻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작품을 발표하던 무정이라는 소설이 탄생되던 그 당시의 뒷얘기를 조금 먼저 소개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 소설을 발표한 1917년은 이광수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6살 청년 이광수는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에 유학을 떠나서 일본 유명한 동경에 있는 대학 와세다 대학의 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광수가 무정 이전에 무슨 작품을 많이 발표한 그런 작가였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못했어요. 짤막한 단편 소설을 겨우 한두 편 쓰고 그리고 통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이광수가 무정을 쓴 얘기를 자기 스스로 회고한 그런 글을 보면 아마 재밌는, 여러분도 아마 흥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정이라는 소설을 쓰려고 결심하게 된 동기와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16년, 그러니까 무정이 발표되기 전해입니다. 1916년 여름인데 한국에서 매일신보의 편집국 책임자들이 일본 동경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본에 왔던 매일신보의 책임자들이 동경 유학생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광수도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매일신보의 편집부 책임자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매일신보는 물론 일본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신문이긴 하지만은 조선 사람들한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수록을 해서 좋은 글들을 많이 소개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그런 작가들이 많지 않다. 특히 요새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1913년도 1년 동안 연재됐다가 상편이 끝나고 중하편이 1915년도에 신문에 연말까지 연재됐던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설가는 조중환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조중환이 매일신보에 1913년에 상편을 쓰고 중편과 하편을 1915년에 완성한 소설의 제목을 들었습니다. 이광수는 그걸 단박에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장한몽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조중환이 장한몽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한국의 독자들이 그 얘기에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사람들이 조중환만큼 그렇게 독자를 끌 수 없다면 감히 매일신보에 연재하기 어렵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엄청난 독자들이 그 소설에 매달렸다 하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중환의 장안몽이라는 소설은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제가 그 주인공의 이름을 대는 순간 그 얘기하고 아실 정도로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의 남녀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한국 문학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연극사, 영화사에까지도 너무너무 이름이 많이 나 있는 청춘의 심볼인데 이수일과 심순애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금방 제가 이수일 하니까 심순애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소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이 소설을 연재한 조중환, 장안몽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했는데 이 소설은 조중환의 창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은 일본 작가가 일본에서 발표했던 신파소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된 일본의 통속소설이었습니다. 한국의 독자들이 왜 이 소설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느냐? 그 이유는 이 소설의 줄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남자 주인공들이 2명 나오는데 이 소설에는 여주인공이 하나가 가운데 있습니다. 여성 주인공을 정점으로 하고 양쪽에 남자 주인공 2를 내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주인공의 짝이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성은 아주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집안이 아주 형편없이 가난한 고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바로 심순애의 애인이었던 이수일이라는 고학생이었습니다. 둘이서 사랑을 약속하고 이 가난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순애 앞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킨 그런 새로운 남자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가 바로 재력가 청년이었던 김중배라는 멋쟁이 사나이였습니다. 이 김중배라는 사나이가 심순애를 보고 나서는 심순애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애정 공세를 펴는 겁니다.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이죠.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심순애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자들이 이 얘기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과연 심순애가 어느 쪽으로 갈 건가 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바로 이 유명한 사랑의 삼각관계, 한 여자가 2 남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어느 한 남자를 택하는 순간, 그 순간을 한국의 독자들이 숨죽이